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1888년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입니다. 한쪽에선 산업혁명의 불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다른 한쪽엔 짙은 안개와 가스 등 아래서 끔찍한 가난이 들끓고 있었죠. 바로 이런 곳이야말로 유령 같은 살인마에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사냥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도시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든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됩니다. 살인범이 직접 보냈다고 추정되는 이 섬뜩한 예고장. 하나의 전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1888년의 그 오싹했던 가을로요. 모든 공포가 시작된 그곳, 런던 이스트엔드의 희미한 가스등이 깜빡이던 그 거리로 말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8월 31일, 메리앤 니콜스를 시작으로 불과 10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살인은 계속됐습니다. 애니 체프먼, 그리고 심지어 하룻밤에 2명이나 살해당한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와 캐서린 에도스, 그리고 마지막 희생자 메리 제인 켈리까지. 범행은 갈수록 대담하고 잔혹해졌죠. 런던 전체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고 이 살인마의 이름은 공포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진짜 런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처럼 CCTV나 DNA 분석 같은 게 전혀 없던 시절이잖아요. 과연 이 안개 속의 유령을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경찰과 언론이 지목했던 용의자가 있었어요. 바로 가죽 앞치마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존 파이저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 수사가 얼마나 막막했는지,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 짐작이 가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된 게 있었어요. 바로 범행 수법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뭐랄까 좀 전문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의사 아닐까?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시신을 직접 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린 거예요. 한쪽에선 이건 해부학 지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의 소행이다. 그냥 막무가내다. 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아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단번에 장기를 적출할 정도면 이건 보통 솜씨가 아니다. 라고 본 거죠. 이러니 경찰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의사도 찾아봐야 하고 도축업자도 뒤져봐야 하고 수사 범위만 엄청나게 넓어진 셈이죠. 수사는 계속 헛돌기한하고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 바로 이 공백을 파고든 게 있었습니다. 그건 범인의 칼이 아니라 바로 언론의 펜이었어요. 바로 이 편지. 런던의 한 통신사로 날아온 이 편지 한 통이 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드디어 안개 속의 살인마에게 이름이 생긴 거죠.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이름. 바로 잭 더 리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많은 전문가들은 이 편지 자체가 가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문을 더 많이 팔려고 어떤 기자가 꾸며낸 자작극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아는 잭 더 리퍼라는 그 이름부터가 사실은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추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이론과 용의자들이 쏟아져 나왔죠. 무려 100년이 넘게 말입니다. 용의자 명단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마지막 살인 바로 직후에 자살한 의사부터 시작해서 목격자가 범인으로 지목했던 폴란드 이민자도 있었고요. 심지어 믿기 힘드시겠지만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 그러니까 왕자까지 용의선상에 올랐다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들 중 누구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들 그럴듯한데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 2019년에 갑자기 엄청난 뉴스가 터져 나옵니다. 한 과학자가 희생자의 숄에 남은 DNA를 분석해서 드디어 범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초창기 용의자였던 아론 코스민스키였습니다. 와, 드디어 풀리나 싶었죠? 그런데 다른 과학자들이 바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130년이나 된 숄에서 나온 DNA를 어떻게 믿냐? 오염됐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요. 결국 이 주장도 흐지부지 되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100년 넘게 잭 더 리퍼가 누구냐에만 너무 집착해 온 건 아닐까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범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 비극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잭 더 리퍼라는 그 자극적인 이름이 사실은 이 비극의 진짜 주인공들을 완전히 지워버린 셈입니다. 바로 희생자들의 이야기 말이죠. 우리는 보통 희생자들을 그냥 매춘부라는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려 기억하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저 그런 꼬리표로 불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5아이의 엄마였고 또 누군가는 더 나은 삶을 꿈꾸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단지 너무나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내몰렸던 우리가 똑같은 어머니였고 딸이었고 아내였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5명 중 최소 3명은 성매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표적이 된 건 그들의 직업이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이유는 단 하나. 그 시대에 여성을 보호해줄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없었고 그들이 너무나도 힘없는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진짜 미스터리는 잭 더 리퍼가 누구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범죄가 계속 일어날 수 있었던 세상이었나? 우리가 범인의 이름에만 열광하는 동안 어쩌면 이 더 중요하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